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가장 강한 종목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언제 급상승하는지 단기 대응 방안이라든지 매수 타점 등 알 수 있으시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신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가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거의 다 와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는 월봉 차트고요. 제가 정말 중요한 돌파를 앞두고 있거든요. 일단 최근 수급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심했었고 4월에만 700만 주를 매도하던 이 외인들이 지금 6월에 와서는 중반이긴 하지만 누적으로 봤을 때 60만 주 매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23만 주나 매수하고 있죠. 같은 가격대임에도 4월에는 이 가격대에서 지금보다 5배 많은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6일도 현재 외인들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전고점과 전전고점인 39만 7,500원과 41만 3,500원 재돌파를 앞두고 있죠. 자, 이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설명드리자면 이 고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물대에 해당이 되고 엄청난 저항 자리들인데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를 뚫을 때 많은 비용과 힘이 수반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4월에도 일시적으로 이 매물대를 돌파했으나 매도세에 부딪혀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제는 다시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매물대를 뚫는 시점부터 주가가 올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급상승이 가능한 것이 이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단타권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의 투자자들이 수익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비유를 드리자면 이전 상황이 물속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후부터는 물 밖으로 나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포스코 DX 차트를 보시게 되면 10년 넘게 돌파 못하던 고점을 엄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해버리니 몇 년 만에 상한가도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죠. 에코프로비엠도 2022년에 고점을 뚫은 시점부터 큰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만큼 고점 돌파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보게 되시면 자, 2021년 이후로 지금 다시 최대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업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기반의 기업이었습니다. 자, 2021년 영업이익 구조를 보시면 철강으로 인한 그런 영업이익이 86% 정도 되고 올해 영업이익 구조를 보시면 철강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86%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업황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일정하게 지속이 되었었고 포스코의 주가도 과거 10년 넘게 주가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다양한 사업 시도를 통해서 현재는 7대 핵심 사업을 추진 중이죠. 핵심 사업의 내용은 철강, 2차전지, 리튬, 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 인프라, 바이오 농업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사업 활동으로 철강 쪽의 비중을 상당히 낮출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리튬 소재 사업이 친환경 미래 소재 영역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자면요, 2030년까지 총 리튬 30만 톤 생산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 자료에는 11조를 언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리튬 가격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고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최대 이보다 2배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좋은 종목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매번 삼성 시총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절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수의 전문가들 그리고 유명한 배터리 아저씨 박 이사님께서도 삼성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왜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지 정확히 가치를 평가하고 중대한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안들 중에서 3가지 핵심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기조 변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와 유럽 간의 리튬 공급과 관련해서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금리 동결 사안이고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들이 상당한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6월에도 대부분의 경우 매도세가 강하긴 한데
일단 이 표는 4월의 수급 상황표고요. 4월 같은 경우 지금 가격대 39만 원 부근이죠. 여기 수급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동 가격대에서 하루에 최대 96만 주 3,500억 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6월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는 매도 물량이 크게 줄어서 최근 열흘 동안 하루 평균 매도량이 7만 주 정도로 상당히 줄었었고 6월 14일의 경우에는 8만 주 정도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6일에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봐서 외국인 매수세로 확인이 되고요. 게다가 기관의 경우에도 기존 4월에는 대부분 매도를 일관했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시게 되면 상당한 물량을 매수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6월에만 순매수량이 23만 주 정도가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올해 초에 53%에서 현재 38% 정도로 크게 줄은 상황이거든요. 즉 기존의 철강만을 보고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털어낼 만큼 다 털어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경우 리튬 사업 쪽까지 보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해외 큰손들이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쓸어 담았다는 기사가 나왔죠. 즉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기존 철강 쪽만을 바라보고 들어온 그런 외국계 자금은 나가고 리튬 쪽 사업 쪽을 보고 들어온 자금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입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단히만 소개해드리자면 레이몬드 제임스와 블랙록은 특히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영 그룹이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미국 3대 자산 운영사입니다. 그리고 미국계 투자 자문사인 GMO 펀드에다가 로클린 재무설계사 RWWM까지 주식 지분을 크게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자산 운용사들의 지분은 총 400만 주 정도가 되고요. 1조가 넘는 큰 물량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가는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가 가치를 증명하는 일, 즉 매출과 영업이익을 크게 내는 순간 수많은 투자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워렌 버핏의 자금들이 들어오기도 했었죠. 현재 계속해서 수급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와 유럽의 MOU 체결 소식인데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EU 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나서 리튬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를 매입한 상황이죠. 유럽과 아르헨티나 간의 리튬 협력 MOU 체결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럽 쪽에서도 이 리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리튬 가격이 절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아르헨티나산 리튬이 미국과 IRA 합의에 도출한 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두지 않는 한 아르헨티나산 리튬을 통해서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현 시점에서 아르헨티나와 유럽이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IRA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기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지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진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래 지표, RSI 지표를 보시게 되면 지난 6월 9일 날 RSI 수치가 73을 찍었었고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서 이날 이후로 지수가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던 상황이 있었죠. 좀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시장에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눌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이때가 박스권 행보 구간이었었는데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고 현재 지수 구간이 계속해서 눌리면서 박스권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눌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종목 일봉 차트로 넘어와서요. 이전 영상에서 단기 바닥 36만 원을 언급드렸었죠. 그 후에 상승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신뢰 입증을 위해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36만 원이 단기로 봤을 때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는데 일단 하락은 멈춘 상황이고 이미 상승세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6월 14일 같은 경우는 율촌 공장 착공 기사가 떠서 좀 더 탄력 있게 상승할 수 있었는데 시장 악재로 하락하면서 결국 현재는 다시 한번 주가가 눌렸다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38만 5천 원과 40만 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들도 눌릴 때 매수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지금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구간은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점차 주가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단타성 투자자들도 많이 나가는 때인데 이런 구간을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구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공장 착공도 했고 40만 원도 뚫어주면서 이제는 가는 것처럼 보이던 주가가 다시 한번 횡보를 하니까 개인들이 실망해서 떠나는 형국이고, 제 경험상 이런 구간에서 힘을 비축한 뒤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해서 모아가시면 괜찮아 보입니다. 눌림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나 예상하는 어떤 돌파 시점들은 문자로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시점의 문제이지 40만 원 돌파와 신고가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시점이 당겨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루 사이에 큼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리튬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리튬 가격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급락을 해서 지금은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인데, 그런데 현재는 상황이 완전 급반전되고 있거든요. 리튬 선물 차트 보시게 되면, 자,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급락하던 리튬이